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엄마, 집들이 하는데 갈비는 엄마가 재워줄 거지? 예, 요즘 누가 집에서 재니? 난 시켜 먹는다. 응? 시켜 먹는다고? 미스터 갈비라고 있어. 미스터 갈비? 젊은 애가 아직도 모르니? 거기 기부도 많이 한대. 천연과일 발효액으로 양념해 속도 편한 미스터 갈비. 검색창에서 미스터 갈비를 찾아보세요. 지금 들으신 광고는 저희 단팥빵에서 제작한 맛있는 갈비의 대명사 미트홈의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마을미디어 단팥빵의 고소한 목요일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목요일 고양시 소식을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고소한 목요일을 맡고 있는 저희는 엄마과 홍옥입니다. 홍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도 2월 중순이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가요. 그러게요. 가는 시간을 좀 붙잡고 싶을 정도예요. 벌써 12분의 1이 지났잖아요. 이러다가 올 초에 세운 계획이 또 흐지부지 되겠어요. 저도요. 온맘의 올해 계획은 뭔가요? 저는 작년까지 친했던 친구들과는 좀 거리를 두고 올해는 다른 친구들을 좀 사귀어 보려고요. 오라, 새로운 친구요? 네, 제가 그동안 스마트폰과 동영상이랑만 너무 친했어요. 그래서 온맘 주니어도 저를 따라서 동영상과 너무 친해진 것 같아서요. 아, 그래서 온맘은 책이랑 친해지려고 우리 동네 행신동에 있는 도서관에 갔다 왔군요. 네,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행신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고양시 1호 공공도서관이더라고요. 와, 고양시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네, 1994년 5월 11일에 개관을 했어요. 와, 벌써 그럼 28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군요. 그동안 많은 행신동 주민들이 그곳에서 마음의 양식을 키웠달까요? 그렇겠죠. 엄마, 행신 시립도서관 얘기 좀 해봐요. 요즘은 도서관에서 책만 빌릴 수 있나요? 예전에 저는 학교 도서관 열람실에서 자리 맡아서 공부도 하고 매점에서 라면이랑 김밥도 먹곤 했는데요. 네, 행신시립도서관은 요즘도 열람실에서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겨울방학이라 초, 중, 고등학생들도 꽤 있었고요. 그렇겠네요. 도서관 이용하는 이용객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방학 동안에 거의 매일 다니고 있어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집중이 잘 되는 거. 일단은 무료고 나름 시설도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이 학생은 고등학생이라고 했는데요. 방학인데도 3층에 있는 열람실을 이용하기 위해 도서관에 왔다고 했어요. 1층에는 어린이 자료실이 있는데 거기에 책을 읽고 있는 초등학생들도 많이 있었고요. 아, 초등학생들이요? 초등학생들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무원초등학교 다니는 만으로는 3학년이에요. 저는 이제 5학년. 일주일에 3번 정도. 모험 있는 책들을 봐요. 책을 읽고 싶을 때 언제나 와서 읽을 수 있어서요. 여기는 어린이 자료실이 되게 책이 다양하니까 와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귀여운 두 친구들은 알고 보니 자매였어요. 이곳 어린이 자료실에서 책을 많이 읽어서 학교에서 상도 타고 그랬더라고요. 어머나, 다독자매네요. 미래의 작가님들이실까요? 네, 모험을 좋아하는 두 자매들이니까 판타지 소설계의 혜성이 될 수도 있겠어요. 상상만 해도 제가 다 뿌듯하네요. 그런데 엄마, 도서관 자료실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어요? 도서관은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장소니까 조용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런데 어린이 자료실에서는 약간의 대화는 허용되었어요. 그렇군요. 혹시 어린이 자료실을 이용하는데 주의점 같은 거 있을까요? 아이들이 많이 몰렸을 때 조금 이제 질서를 잘 지켜줘야지 안전사고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큰 소리로 떠들면은 다른 이제 어린이들도 서로 책 읽는 것에 방해가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유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화, 근데 뭐 소근소근하게 하는 정도는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책을 일부러 온 곳이니까
가능한 이제 다른 상대방 친구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용했으면 좋겠고, 이제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규칙은 잘 지켜주고 있어요. 방학 때는 조금 많이 오고요. 평일에는 이제 오전에는 학생들은 학교 갔다가 오후에 조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성인분들도 필요한 책은 빌려 가셔도 상관이 없고, 그냥 주로 영유아부터 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책이 많고, 중학교 이상 중등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종합자료실 도서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네, 소곤소곤하게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건 괜찮다는 말에 저도 마음이 좀 놓였어요. 사실 그날은 제가 제일 수다스러웠거든요. 그랬겠네요. 참, 어린이 자료실에는 온돌방도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어린이들, 유아들이 와서 책을 읽고 빌리는 곳이기 때문에 밝은 분위기였고요. 유아들이 편하게 책을 볼 수 있게 온돌방이 있어서 엄마나 보호자가 아이들에게 편하게 책을 읽어줄 수도 있었어요. 글자를 읽지 못하는 유아들에게 정말 편안한 공간이겠네요. 그런데 행신시립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이용률이 좀 낮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행신시립도서관 주무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희는 유독 아이들이 많이 안 오는 편인데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 많이 데리고 와서 도서관을 좀 경험하고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들에 좀 더 익숙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야 아이들도 더 책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좀 더 도서관에 좀 편하게 자주 올 수 있지 않을까. 인터뷰에서도 나온 것처럼 어릴 때 도서관에서 했었던 즐거운 경험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게 해주니까 아이들이 도서관에 자주 와서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저만 해도 요즘은 도서관보다는 유튜브나 집에 있는 OTT 서비스로 영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재미있는 책을 읽고 싶어도 사실 뭐가 재미있는지 모르니까 선뜻 도서관에 가기가 힘든 것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분야별 인기 도서들이나 신간 도서들을 큐레이팅해서 전시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1층 어린이 자료실에도 전시 도서가 있고요. 2층 일반 자료실 입구에도 도서들을 보기 좋고 예쁘게 전시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는 재미도 쏠쏠해요. 저도 도서관에 가면 책을 보고 싶네요.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빌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대출증 만들어야 하나요?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고양시 도서관 센터에 들어가시면 회원증을 만들 수 있어요. 도서관 주무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책 열람하시고 독서하시는 건 회원증이나 이런 거 제시 없이도 바로 자료실에서 사용 가능하시고, 책 빌리고 싶으실 때는 홈페이지에서 먼저 회원가입하고 오시면 저희가 안내데스크에서 대출증을 신분증만 확인하고 바로 발급을 해드립니다. 혹시 신분증 안 가지고 오셨더라도 요즘에 스마트폰에서 고양시 도서관센터 검색하셔서 앱으로도 온라인 회원증으로 바로 본인이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바로 대출증 바코드 찍고 책 대출하고, 그리고 또 디지털 자료실이나 이런 것도 이런 게 가능하셔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되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번 방송 듣고 회원증 만들어서 도서관에 가면 되는데 혹시나 저희 방송을 미처 못 듣고 그냥 도서관에 가신 분들은 회원증이 없으면 그냥 돌아와야 되나요? 그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도서관 입구 안내데스크 앞에 컴퓨터가 있어요. 안내데스크 앞에서 회원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 참 다행인데요. 그러면 책은 몇 권이나 빌릴 수 있어요? 1인당 7권의 책을 2주간 빌릴 수 있고 1주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총 3주 동안 7권의 책을 볼 수 있네요. 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문화의 날이라서 2배를 더 빌릴 수가 있어요. 아, 맞다. 가족끼리 연결해서 책을 빌릴 수도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오시면 가족들의 회원증을 들고 오시면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족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가족의 당사자가 자기 회원증만 들고 와도 다른 가족의 책까지도 같이 빌릴 수 있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통 아이 엄마들이나 아버지들이 아이 회원증을 들고 아이 것까지 같이 빌려가는. 그래서 가족들을 2-3명만 묶어도 아주 대출 건수가 확 늘어나게 되죠. 저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서 이제 2배로 대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행신도서관 한 도서관에서 7권, 전체 도서관에서 다 해서 25권인데 그날 오시면 한 도서관에서 14권, 전체 도서관에서 50권까지 1인당 가능하셔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회원분 이 두 분만 서로 부부지간에 묶여 있다고 하셔도 전체 도서관으로 하면 100권까지 가능하신 거죠.
가족회원과 문화의 날은 사실 저도 몰랐던 꿀팁이었어요. 그러게요. 혹시 도서관 이용할 때 알면 좋은 꿀팁들이 더 있을까요? 있지요,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상호 대차 서비스가 있어요. 상호 대차 서비스요? 네, 고양시 안에 있는 다른 도서관의 책도 행신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가 있답니다. 응? 그러면은 마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마두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 행신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무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희는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걸 챗누데이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자기가 근처에 있는 도서관,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을 지정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신청을 하면 오늘 신청하면 내일 오후에 도착하는 시스템이고 주말에는 신청을 받고 있지 않고 있어요. 신청할 때 2권까지만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한 권씩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꿀팁이죠? 마두 도서관까지 안 가도 된다니까요. 오, 신박한데요. 그러면 여기서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혹시 다 읽고 난 책을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혹시 벌금 내요? 벌금은 아니고요. 반납을 연체한 기한만큼 대출이 정지되어 책을 2권을 빌렸는데 이틀이 연체되었다. 그러면 반납한 날로부터 2일 동안 책을 빌릴 수가 없어요. 정지일은 최대 60일이고요. 그러면 석 달을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2달만 정지당하는 거니까 2달만 꾹 참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꿀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책을 반납할 때는 도서관 입구에 있는 반납함도 있고 도서 무인 반납기도 있어요. 자료실까지 가서 반납할 필요가 없고 행신역, 화정역 등 지하철역에도 반납함이 있으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반납하셔도 됩니다. 오, 그건 몰랐어요. 이거 정말 알아두면 좋겠어요. 이건 인터뷰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작년에 책 7권이 행신 도서관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해요. 어머나. 2년 동안 미반납된 책은 아쉽지만 재적 처리를 했다고 해요. 연체하더라도 늦더라도 꼭 다시 반납해달라는 주무관 선생님의 당부도 있었어요. 아유, 그렇군요. 꼭 반납해야겠어요. 그런데 빌려간 책을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혹시나 만약에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진짜 난감하죠. 그럴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파손하거나 분실하신 경우에도 난감해 하지 마시고 도서관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새 책으로 구입해 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도서관은 우리의 친구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만약에요. 분실한 책이 절판된 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책으로 안내해준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도서관에 전화해보세요. 네, 책을 분실하거나 파손을 해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도서관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도서관 안내데스크의 선생님께서 이용객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자료실을 이용하시는 분하고 열람실을 이용하시는 분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자료실을 이용하시는 분은 어린이 자료실하고 그리고 종합자료실을 이용하시는데 그분들은 잘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가령 이제 열람실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이제 열람실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도서관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니까 규칙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하시더라고요. 특히 열람실을 이용할 때 안내데스크 맞은편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자리를 지정하고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앉아서 이용하다 보니 조금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길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공공장소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수겠지만 아무래도 키오스크 사용하는 걸 모르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도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도서관도 점점 스마트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무인 반납기, 열람실 자리 배정 키오스크, 책 소독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안내가 조금 미흡하긴 해요. 아쉽죠.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살펴보면 안내 데스크도 있고 도서관에 계신 사서 선생님들, 주무관 선생님들도 모두 친절하게 계시니까 그냥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또 도서관 이용에 대한 꿀팁이 있을까요? 네. 도서관 이용 꿀팁은 아니고요.
주무관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동화책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오, 매일매일 책과 함께 하는 분이 소개하는 책이라. 어떤 책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목은 헨리에타의 첫 겨울이에요. 헨리에타라는 다람쥐가 주인공인데 인터뷰를 마친 후에 저도 읽어봤어요. 저는 읽으면서 눈물이 조금 났어요. 오,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저는 오늘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헨리에타의 첫 겨울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쓰인 게 딱 1990년이었는데 저희하고 같이 태어난 이야기라서 애착이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그림책이긴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고등학생의 눈으로 처음 읽었을 때도 너무 좋았고 나중에 사서가 된 후에 아이들한테 추천했을 때도 반응이 좋았고요. 이게 줄거리는 반전이 있는 줄거리여서 끝까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이제 헨리에타가 굉장히 용감하고 씩씩하고 그러면서도 유쾌한 이야기여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내용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정말 귀엽고 씩씩해요. 저랑 온맘 주니어랑 같이 읽었는데 주니어도 헨리에타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사파도 있는데 정말 귀여워요. 저 그림책 본 지 꽤 오래됐거든요. 이번에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한번 빌려보고 싶네요. 네, 지금 당장 도서관으로 헨리에타를 만나러 가자고요. 고고. 오늘 이렇게 행신시립도서관의 여러 가지 이용 꿀팁과 귀여운 헨리에타도 알게 됐는데 딱딱하게 보였던 도서관이 왠지 친근해진 것 같아요. 오, 다행이에요. 올해는 우리 같이 스마트폰 대신에 도서관이랑 좀 놀아봐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 고양시에서 연말까지 독서 대전을 하고 있어요. 연말까지요? 2023년 1년 내내 독서 대전을 한다는 거예요? 네, 연중 프로그램이고요. 매월 작가와의 만남, 강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독서 대전에 대한 더 자세한 소식은 제가 4월 달에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4월 기대해 볼게요. 지금까지 온맘과 홍옥의 고소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